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요일 아침은 상당히 좀 피곤하죠? 더 자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욕구가 있을 거야. 수면의 욕구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더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나중에 꼭 일어나서 천혜장의 영상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한 2배로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뻥도 있지만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과 어울릴 때 보니까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돼. 말을. 저는 좀 말을 예쁘게 못한다고 많이 구박도 들었는데 한때는 말을 예쁘게 하자, 뷰티풀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투가 있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그 쓰는 말투들을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도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좀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공감을 잘해요. 공감, 아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 공감은 상대가 얘기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인정해 주는 것이지 함부로 뭐 충고한다거나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게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공감을 잘하자.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세 번째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늘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일이 틀어지거나 잘못돼도 상대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돼요. 배려해 준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다시 하면 그만이지. 다시 하면 그만이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이 잘못된 일의 원인이나 그 이유를 심하게 파고들진 않아요. 대신 항상 현재와 미래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는 거야. 북돋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만이지, 다시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하여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일이 많이 힘들었던 덜 힘들었던 간에 상대에게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면은 상대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이 된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을 할 때 항상 그 상대의 입장을 이제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해주자.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앞서 얘기한 5가지 말투를 쓰고 있다면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여러분 또한 그런 말투를 배워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돼. 예쁘게 하면은 여러분은 인싸가 되는 거예요. 인싸. 아싸 되면 안 돼요. 인싸 돼야 합니다. 천혜장도 인싸가 돼야 하는데 인싸가 안 돼가지고 아주 뭐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비실비실. 인싸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항상 늘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그래야 하는데 참 쉽지는 않죠.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최초로 강아지용 스마트폰을 출시했어요. 강아지용 스마트폰. 특이하다. 주인에게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강아지들은 혀를 쭉 내민 채 웃고 있는 그런 봄맞이, 그런 셀카와 함께 만족합니다, 왈왈이라는 그런 리뷰가 쏟아졌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 만우절인 어제죠, 1일이니까 그 삼성닷컴을 통해 가지고 갤럭시 S23 바우바우
바우바우가 아니고 바우와우네. 바우와우. 바우와우 그 에디션을 공개를 합니다. 가벼운 거짓말을 용서해주는 마존저를 맞아서 선보인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이 만들어지지 않은 가상 제품이었지만은 상세 페이지는 그럴듯했다. 보니까 그 시고르자부정이 뭐냐 이제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를 미화한 것 같아요. 그런 크림색 단색으로 가상 출시된 이 스마트폰은 여러 스펙을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한 장으로 강아지의 체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스트레스 진단은 물론이고 뭐 관절염, 뭐 탈구, 녹내장 등 질병 진단도 가능하다. 또 강아지가 발바닥이나 혓바닥만 내밀어도 셀피 촬영이 가능하고 비문 스캐너에 코끝을 터치기만 해도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 놀이 모드로 집사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면은 강아지 혼자 원하는 만큼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삼성은 선글라스를 껴도 댕댕 슈즈를 신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삼성은 본 제품은 삼성닷컴 및 삼성스토어에서 절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재미있는 만우절을 보내라고 게시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외에도 영양진단, 드림 레코더, 별빛 충전 등을 그런 소개하는 화면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재미있는 만우절 보내세멍 만우절 보내세멍이라는 그런 인사가 덧붙여져 있다요. 그리고 본 제품은 삼성닷컴 및 삼성스토어에서 절대 구입할 수 없음니멍. 하여튼 좀 재치 있겠네요. 유쾌한 만우절 장난이었음을 알리는 글이고 삼성의 만우절 장난에 네티즌들은 한술 더 뜬 반응으로 보였다고 하는데 해당 제품 페이지 하단에 30건에 가까운 상품평이 올라와 있고 일부가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강아지 시선에 쓰였다. 삼성의 장난에 한술 더 떠서 과몰입을 선보인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네티즌들의 반려견으로 보이는 강아지들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는 듯한 그런 표정의 사진도 여러 장 첨부되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보니까 어제 그 TV를 보다가 잠시 우연찮게 보니까 그 뭐 개를 사랑하는 한 여성분이더라고요. 한 30대 여성분인데 이 개를 좋아하는 여자지. 개언니? 개누나? 개누나? 일명 개누나라니 개누나. 이 동네 개들, 동네 개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다가서고 잘 놀아주는 누나야. 일명 개누나라요, 개누나. 지나가다 보면 개들한테 이렇게 뭐 먹이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면서 개를 잘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저런 여성도 있구나. 개를 진짜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또 TV, KBS의 공영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영주 쪽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즘 그 불황을 겪는 그 반도체 업계가 지금 보니까 미국의 이제 반도체법까지 이제 첩첩산중이야, 첩첩산중에 놓여 있다. 미국 정부는 그 반도체 업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였어요.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날 보니까 그 반도체 보조금 신청 시에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그 엑셀 파일 명단을 발표를 하니까 다시 반도체 업계는 발칵 뒤집혔고 이 미국 정부가 예상 웨이퍼죠. 예상 웨이퍼 수율하고 필요 재료 구매 비용, 인건비 등 영업기밀로 간주하는 정보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깡패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 아주 골 때리는 정부예요. 바이든 정부가 참 그래 보면은 좀 골 때려. 전에 누구야 그 트럼프보다 더 웃기는 대통령 같습니다. 보면은. 일단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원래 경기 민감주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정책 민감주까지 됐어요.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정책 민감주야. 이렇게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탑 20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이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닿았다는 기대감 때문에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타고 있고 하지만 1년 전 주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대부분 낮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올해 26%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이 마이크론은 이 반도체 업계에서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가지고 이제 풍향계로 불려요. 풍향계로 불린다. 아주 재밌죠. 풍향계로 불린다.
그래서 늘 주목을 받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23년 2분기에 36억 9,3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 보니까 53%나 감소를 했어.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할 때 한 10%나 더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마이크론. 좀 나락으로 가고 있죠. 월가 예상치는 37억 달러네요. 37억 달러고, 이 마이크론은 그 조정 기준으로 주당 1.91달러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회사 측 전망치인 주당 62센트 순손실, 월가 예상치인 주당 86센트 순손실보다도 아주 저조한 수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주당 2.14달러의 순이익과 전분기에는 0.04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크게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경영진은 2분기 재고자산 평가 절하 규모가 14억 3천만 달러에 달해가지고 실적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죠. 분기 실적은 저조했는데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이 메흐로트라 이름 참 하여튼 선제이 CJ의 선제이 그 마이크론 그 CEO가 도전적인 그 시장 환경 속에서 가이던스 범위 내의 그 분기 실적을 달성을 합니다. 아주 좀 상황이 좋지 않죠. 그래서 고객 재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면서 업계에 현재 지금 수급 균형도 점차 개선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던데, 그 산제이 CEO는 그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상업적인 이용이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 매출도 최근 그 분기에 바닥을 쳤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 챗 GPT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죠. 이 엔비디아가 올해 88% 올랐어요. 갑자기 또 폭등하기 시작해. 엔비디아는 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개념을 처음 만들었는데 보니까 AI하고 로봇에서 GPU를 통한 그 컴퓨팅 가속이 필수적이더라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 처리하는 그 AI 딥러닝 영역에서 이 병렬 처리 기술의 GPU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지 브라운 그 리트월츠 CEO가 그래요. CEO가 투자자들한테 경고하고 나섰어요. 28일 날 CNBC에 따르니까 브라운이 AI 분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그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 결국 엔비디아 거품이다. 그런 겁니다. 그 AI 후발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주가 거품이 곧 빠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도 수십 개의 AI 기업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업 공개 IPO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여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을 지배했던 그 IPO 대란이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한될 것이라는데, 이 AI 기업들이 늘어나면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지금 AMD의 주가는 올해 50%나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 또 AMD도. AMD의 주가가 유독 오른 이유는 경쟁사 인텔 덕분이다. 인텔 덕분이다. 당초에는 시장을 주도했던 인텔이 AMD의 서버형 반도체 주도권을 뺏겼다고 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는데, 주도권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인텔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신제품 출시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9일 날 그 샌드라 리베라 인텔의 수석 부사장이 투자자 대상으로 웹캐스트에서 새로운 생산 기술을 적용하고 더 많은 컴퓨팅 코어를 갖춘 서버형 반도체를 예상보다 빨리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그 정식 배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신제품에 144개 이 처리 코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제작을 했고,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요즘 인텔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 7.6% 정도 급등을 해가지고 31.5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인텔이 좀 핫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보기 좋다. 유럽에 그 반도체 업체가 있어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여기는 테슬라하고 애플의 반도체를 공급을 하더라고요.
STM의 그 자동차 산업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M의 그 주가가 올해 46%나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테슬라 후광과 함께 그 호실적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다. 작년 영업마진이 27.5%란답니다. 영업 능력도 좋네요. 하여튼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긴 있네요. 이번 달에는 코스피가 최대 한 26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또 제기되고 있던데, 이 미국의 물가 둔화와 그 삼성전자 반등 기대감, 또 수출 리스크 감소 흐름, 중국 경기 회복 전망,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야, 2600 갈 수 있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스피 2600 갈 수 있어. 그래서 4월 전략 한 단계 더 오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리포트도 있던데, 4월부터는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4월 코스피 밴드로 2400에서 2600까지 보는 것 같아요. 지수가 천천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형주도 같이 움직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째로는 미국 물가 둔화입니다. 미국 물가 둔화. 31일 밤 발표된 미국의 그 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봤을 때 5%, 전월 대비 3.3% 올랐네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0.4%를 밑돌았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한 근원 PC 가격 지수도 1년 전보다 4.6% 상승을 했어요. 이 역시 전월 4.7%보다도 낮았다. PC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미국의 전형 물가를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거하고는 달리 도시 거주자의 지출 항목을 반영해서 실제 체감 물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우려됐던 근원 PC가 전월보다 낮아가지고 물가 드는 흐름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행보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25bp 인상을 끝으로 종료될 것 같고, 3월 은행 유동성 위기로 시장 불안을 조성한 그 긴축 가속화는 실행될 확률이 매우 낮다.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 심리 확산 여파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 실적 기대감이에요. 4월부터 한국 증시에서 이익이 바닥을 찍고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질 것인데, 삼성을 시작으로 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는 더욱 확산될 수가 있고, 삼성은 오는 7일 올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해요. 아울러서 그래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낙관론도 최근 형성되고 있는데, 수출 경기가 1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라 봅니다. 3월 수출이 동향에 따르니까 수출은 6개월째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13개월째 적자인데,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선 흐름을 보였고요. 수출 규모는 6개월 만에 550억 달러 정도 회복을 했고요. 무역 수지 적자폭은 46억 2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셋째로는 중국 경기 회복세인데, 중국은 지난달 양회를 통해 가지고 국내 GDP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을 했어요. 중국의 지난달 관방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5.51.9로 예상치보다 높았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한다면은 분명 상반기 중에 대출 우대금리, 그리고 중기 유동성 지원 참고금리, 그런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둘 것이라고 해서, 이럴 경우 중국 내 신흥 환경이 자극받으면서 신흥국 증시 전반에 투자 우호적인 환경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하드웨어, 뭐 디스플레이 등 그 IT 분야 플랫폼 쪽 게임을 포함해서 또 뭐 추천을 하는 것 같아. 제약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반도체 실적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 일색이나 향후 업황 반등 기대, 정책 정보 지원, 풍부한 유동성, 업계 탑티어 위상을 감안하면은 상승세를 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2600까지 터치한다고 하는데, 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제 좀 바닥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또 뭐 외부에 또 특별한 뭐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전쟁이나 뭐 이상한 뭐 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없는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날라다녀줘야 돼.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가 막 올라주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삼성전자의 반등 기대감. 1등 기업이 올라가야 돼, 1등 기업. 그래야지 2등도 올라가는 거겠지. 성도 올라갈 테고. 일단은 이렇게 또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좋은 아침이고, 즐거운 아침인데, 또 오늘도 뭐 벚꽃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벚꽃 구경 실컷 하시고, 즐거운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